제19회 연금교육 세미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발표는 현재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원장으로 계신 홍경식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활성화와 사업자 역할입니다. 홍 원장님은 삼성화재 연금부장, 미래에셋 식탁사업 담당을 거쳐서 현재 말씀드린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원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경식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참석해 주셔서 주최 측을 대신해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제목이 너무 쉬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쉬운 주제를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그 2005년도 이전에 2003년도죠. 그때부터 이제 업계 작업반이 이제 노동부나 이제 금융위 그때 그 당시 재경부가 이제 도입 주체가 됐었죠. 그 증권제도과 이렇게 이제 그 법 도입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가입자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은 사실 많이 인지를 못했어요. 그냥 단지 퇴직금 제도가 이제 DC 제도로 이렇게 전환되니까 뭔가 근로자한테 이제 그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DC 제도가 뭐 근로자에게 그닥 유리한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 형태로 이제 DC 제도가 이제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아니면 뭐 호주든 이렇게 외국들 보면은 이제 근로자 교육을 하는데 사실 그게 뭐 근로자가 이뻐서 한다기보다도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뭐 마땅치는 않고 똑바로 투자 운영을 해라 이런 측면이 좀 강했고 당시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사업자였기 때문에 좀 사업자 중심적으로 사고를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좀 많이 검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근로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정말 요즘에는 생명을 종료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이제 죽는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그만 종료해야 되겠다 그죠? 알파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알파 에이지 시대인데 정말 100세까지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그런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이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데 그거를 근로자들이 그러면은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낙제 점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의 순서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교육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한 2년 전에 실제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한 상황을 좀 한번 지켜보고요. 세 번째는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이나 호주, 영국, 그 다음에 이제 기타 OECD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주제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데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는 제가 앞에 문제 제기했던 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를 몇 년 정도 해왔습니다만은 이 솔루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참여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는 것이지 누가 방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될 일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뭐 아까 설명드렸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가입자 교육제도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죠. 여기서 수급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죠? 그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육에 대한 책임은 사실 사용자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퇴직연금 제도의 주인은 누굽니까? 근로자와 사용자거든요. 정부도 아니고 퇴직연금 사업자도 아닌 바로 근로자가 주인이고 근로자를 그 퇴직급여를 나중에 퇴직 후에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주체는 원래는 사용자한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의 퇴직금 제도를 연금 제도로 전환하면서 특히 DC 제도로 전환하면서 그 책임을 근로자한테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한테 무거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법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IRP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사용자 측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이제 일본법 같은 경우도 일본도 이제 강제 조항은 없어요. 그냥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일본법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미국이나 어떤 나라를 봐도 이 교육을 안 했을 때 어떤 벌칙을 부과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래 보시다시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위탁받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벌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법으로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가르쳐 교육상을 보면은 사실 이 교육상이 너무 우리는 좀 방대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여튼 제도의 모든 종류를 다 설명해 주도록 하고 어떤 DB 같은 경우는 뭐 보험료 납입사항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뭐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금융정보는 소비자한테 전달하게 해주겠는 게 이미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교육제도로 통합해서 함으로써 굉장히 좀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교육 범위가 설정돼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C 같은 경우에도 그거 외에 특히 DC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투자 운영을 해야 되니까 투자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제도 일반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자산 부채 관리의 일반적인 원칙과 노후 설계 중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후 설계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됨에 불구하고 사실 뭐 일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어떤 여유가 없죠. 정신적 여유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DC에서 다라 부분은 퇴직연금 사업자 협조하여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러한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좀 뭔가 교육기관이나 교육 주체를 좀 제한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이렇게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러한 자료를 얻으려면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퇴직연금 사업자 외에는 이런 부분을 얻을 수 없도록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 교육에 지원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사실 법을 제정했다고 보여주시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퇴직연금 사업자 외에는 저런 정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너무 좀 의존적이고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법 조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DC형에는 어쨌든 투자 운영에 관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방법 및 절차, 이 부분이 이제 사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법을 도입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물론 조금 간과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는 방법과 절차가 너무 편의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 방법이 우편 발송을 하거나 대면 교육을 하거나 온라인 교육이나 이제 사업장의 상세 기시 이렇게 DB형이 되어 있고요. DC형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뭐 외딴 곳에 거주하는 근로자, 그죠? 파견돼서 있는 근로자,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기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는 어떤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은 대면 교육 위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편만 발송을 하면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보통 도달주의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등기 같은 거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신자가 그 정보를 받았느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법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퇴직연금 이 법에 의해서는 발송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제한하는 오히려 그런 조항이 되어 있다. 발송주의로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교육의 문제점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주의. 나중에 얘기가 한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DB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장의 상시 개시, 뭐 게시한다고 해서 볼까요? 근로자들이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노조 대표한테 가서 근로자한테 공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뭔가 적극적이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수동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도 뭐 사업자로서 오랜 시간을 근무를 했지만 좀 우리가 퇴직형 사업자 입장에서도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뭔가 개선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사실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재정법 할 때 그런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고 좀 더 우리 근로자들한테 올바른 정보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 이런 것부터 좀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교육은 이제 사업자에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귀하게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을 안 했을 때 또 교육을 하는 할 때 사업장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물산이다 그럼 물산에 있는 어떤 노조 대표라든가 아니면 근로자 대표가 이 교육에 대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명확히 심어줘야 되는데 뭐 공동책임 무책임이라고 이 교육 운영에 대한 책임자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나중에 가서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2년 전에 저희가 가입자료 실시 현황을 38개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한 10군데, 증권사 13개, 생보, 홍보 이렇게 기타서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되겠죠. 2016년 5월에 했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체 연금 관련돼서 하는 업무 인력, 컨설팅 인력, 퇴직연금 사업과 관련된 인력이 한 1,250여 명 정도 이렇게 됐고요. 사업자당 평균 한 33명이 이제 퇴직연금 사업 업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재정검증도 하는 인력이 한 회사당 33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을 보니까
회사당 한 3.6명, 주로 이제 회계사, 계리사는 뭐 연금 관련 전문 인력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노무사, 세무사 등을 이제 고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은 363명이었지만 대부분 다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영업 인력이 대부분 교육하는 인력이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해줬어요. 보통 이제 생명보험회사는 이제 법인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정규 직원들이 이제 영업을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강사이며 교육 인력이라고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꽤 많은 거 보이지만은 겸직을 제외하면 한 49명, 회사당 1명 내지 2명밖에는 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1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기획을 한다거나 뭐 교육에 대해서 우리 전담하는 거죠. 전담 인력이 이렇게 1명도 안 됐다라는 걸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생보사는 1.6명, 은행이 좀 많았고요. 증권사 0.3명. 근로복지공단은 왜 많은지 모르겠지만 4명 이렇게 좀 답변을 해줬습니다. 교육 대상 및 교육 담당자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위탁사업장 같은 경우는 31만 개 정도 수준이었는데 교육 담당자가 363명이니까 1인당 사업장을 859개를 담당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안 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1인당 그 담당 인원수가 3만 명이다. 하기는 요즘은 뭐 전산화되고 뭐 이메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동화된다고 하지만은 교육에 대해서 투자된 그런 인력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 대상 및 교육 담당자 현황인데요. 지금 DB 제도가 사실은 뭐 우리 전체 가입 계약자의 한 80% 수준이 DB 계약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도 DB가 제일 물론 많죠. 그래서 DB 제도와 DC 제도를 볼 때 10배 이상이 이제 DB 제도니까요. DC 제도가 216만 9천 명 정도 이렇게 사실 뭐 집합교육을 통해서 꼭 필요한 어떤 대상자 수로 따지면은 이 DC 제도나 IRP, 기업 IRP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본 대로 지나치게 그 교육 담당자 수가 적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전체 계약과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교육 위탁 현황을 좀 보면은 은행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점유율이 90.7%. 그러니까 사업장 수로 DB 같은 경우에요. 전체 점유율은 77.1%인데요. 당연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사업장 개수 비중으로 따지면은 절대적으로 은행 쪽이 이제 교육 대상 기업 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생보, 그 다음에 증권 이런 식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방법별 이수 현황을 보면 아까도 이제 실질적 교육이 되려면 좀 더 대면 교육이 되고 밀착 교육이 되고 하다못해 온라인 교육이라도 좀 돼야 되거든요. 요즘 온라인 교육 받아보신 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클릭을 하더라도 이렇게 안 보고 있으면 이게 안 넘어가잖아요. 다 교육 보는 게 체킹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라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이메일 교육을 많이 보내요. 여기 보면 이메일과 서면이 거의 9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로 보내놓고 이제 교육에 대한 책임은 다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1.6%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나마도 이제
주로 이제 한 회사, 큰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교육이 관심 있는 회사가 중복적으로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이 프로테이지는 좀 올라간 것이고, 실제는 이보다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뭐 컨설팅 나간 것도 교육으로 이렇게 포함돼서 나중에 보니까 답변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집합교육은 거의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제도별로 한번 나눠본 겁니다. D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C 제도 같은 경우에도 집합교육 점유율은 1.4%고요. 대부분이 서면 교육과 이메일 교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IRP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진형 사업자가 오롯이 교육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경우도 보면은 IRP는 이제 개인 계약이다 보니까 이메일 교육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집합교육은 제로고요. 그죠?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서면과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이라고 해서 뭐 잘 되느냐 이렇게 보니까 사실 외국도 굉장히 어려워요. 뭐 집합교육을 한다거나 뭐 서면교육을 한다거나, 그나마 우리 사업자들이 철저하게 서면은 보내고 있었어요. 뭐 그게 그 기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의 책상 서랍에서 소실될지언정 어쨌든 안 보내면은 법적 책임을 묻게 되니까 반드시 보내고는 있었다. 제가 다른 통계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았으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수율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수율이 1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 퇴진연금 사업자 자체가 관리하는 이수율이 100%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에 나온 거 보면은 정말 이거는 참 문제다, 그죠? 실제는 더 어땠을까, 이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일본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11년에 이제 연금확보지원법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해석으로 해가지고 가입자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법에는 명문화 됐어요. 일본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제도를 많이 걔네들 벤치마킹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이 우리보다 좀 한 단계 늦어서 강자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이제 이게 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 의무를 일본에서는 법에 이제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DB법하고 DC법하고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DC법에 대해서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문헌으로 제가 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법 시행되고 나서 이쪽 일본 쪽의 기업들의 어떤 생각 자체가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 일본 말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사소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뭐 그냥 그런 것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입자 교육을 안 하면 이제 소송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의 이제 기업들이라든가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법으로 강제화돼 있어도 뭐 법만 좀 피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우리가 좀 베이직에 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법을 보고. 그리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말고 실시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연금연합회에서 이제 이 법이 실시되고 나서 2013년도에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법 시행 전에는 44.7%가 시행이 되다가 법 시행 이후에는 55.2%에서 10.5%포인트가 상승했다. 굉장히 높게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는 뭐 97%인데 여기 뭐 55.2% 가지고 하지만 얘네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실제로 하는 거예요. 교육을. 기업이 나서서 강사 불러다가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은퇴 교육 하는 거예요. 해칭연금 교육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되더라고요. 실시 대상이 94.6%에서 희망자 대상 5.4% 해서 했고요. 운영 시간은 근무 시간의 대부분이 이렇게 얘네들은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결과 종합 정리한 걸 보니까 우리는 근무 시간에 이제 생산성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들은 교육 실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무 시간에 그래야 교육을 참여하고 열심히 듣죠. 그리고 교육 방법은 참 부러운 숫자가 나오죠. 집합 연수가 94.6%. 물론 희망자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집합 교육을 교육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출판물이랑 비교 교육 이렇게 하고 있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교육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식 교육은 기초 교육하고 이제 계속 교육, 투자 교육이죠.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교육도 어떤 기본적인 지식, 제도라든가 투자 운영을 위해, 그 다음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지식, 이런 걸 기본 지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바람직한 지식으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 현황, 이런 것들하고 은퇴 설계, 그 다음에 퇴직연금 말고라도 공적연금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급여제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제도에 좀 집중된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뒤에 보면 자세한 교육 내용이 나오는데 DC형의 구체적 내용과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다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인데 좀 더 그 금융상품에 대한 그런 게 좀 자세하게 연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이런 것보다는 제도 중심적이고 운영 현황 중심적으로 교육 내용이 편성이 되어 있다면 얘네들은 운영 지시를 내려야 되고 그 운영 지시를 내는 방법이나 또 운영 지시를 할 때 그 금융상품의 리스크 또 수익과 리턴과 리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제도는 어떻다, 운영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좀 뭔가 그 깊이가 좀 얘네들이 좀 더한 것 같아요. 좀 깊이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이제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도 좀 자세하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죠. 뮤추얼펀드, 채권, 주식, 그 다음에 유가증권, 변액보험에 이런 가격에 미치는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교육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그런 교육이 지향하고 있다. 그럼 뭐 그 친구들이 뭐 이걸 뭐 얼마나 잘 교육한지 모르지만 선언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깊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운영의 개념과 그 효과라든가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이런 부분 전체 자산 운영에 대한 기초 지식들이 잘 나열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JPEG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좀 많이 좀 바뀌어서 이건 지나가도록 하고요. 여기 교육 전문가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DC 플래너와 DC 어드바이저 자격 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상공회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요. 영국에는 이제 자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연금 관련 청이
과거에는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